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풍부한 자원 덕분에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죠. 마을의 중심에는 피부 미용에 관한 비법을 전수해주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다림 할머니였는데 그녀가 사용하는 스킨케어 비법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화다림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약초밭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숙이었습니다. 약숙은 진정 효능이 뛰어나며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톤을 밝혀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죠. 할머니는 약숙을 직접 손으로 따서 집으로 가져온 후 부드럽게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약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일주일에 2번은 얼굴 스팀팩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큰 솥에 약숙을 넣고 물을 끓이며 그 증기를 얼굴에 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모공을 열어주고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화다림 할머니는 꿀과 아보카도를 함께 사용하여 보습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스크를 바르고 꼭 20분 동안 명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도 얻고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었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마를 활용한 특별한 스킨케어 비법도 전수했습니다. 말린 다시마를 물에 불려 가볍게 세안한 후 다시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마는 우수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비법은 마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활용한 스킨케어의 장점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의 피부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배워갔습니다. 화다림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킨케어를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있어 운동은 그저 힘들고 지루한 일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상적인 생활에서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 이메일을 처리하고 아침이면 카페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항상 반복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심신이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내게 조언을 해주었다. 왜 운동을 하지 않아? 처음엔 우습게 들렸다. 운동을 한다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지만 친구의 말에 뭔가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운동을 통해 그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내게 이야기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걷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집 주변을 여유롭게 산책했지만 점점 걷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체력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사실상 그의 이야기는 나를 어느 정도 설득했다. 그래서 나도 그의 조언을 따라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다. 매번 운동화 끈을 묶는 것조차도 귀찮았고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앉아서만 지내던 내 몸은 금방 피로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의 조언을 따라 일주일에 3번씩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걷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져서 그런지 잠자리에 들면서 무거운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에게 필요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느 날인가부터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문제가 아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문제들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가 조금은 여유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이나 체력 개선처럼 물리적으로 보이는 성과들도 물론 있었지만 내게 진정 큰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다. 어떠한 성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내가 운동을 통해 얻는 내적 평화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운동은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단순한 루틴을 넘어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겨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체지방을 줄이거나 근육량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나에게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이 경험은 아마도 앞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나는 이제서야 운동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얻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곤 했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다. 한 번은 민수라는 이름의 회사원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업무에서 오는 피로와 잦은 회식으로 인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 스트레스 해소 방법,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수많은 영상들을 시청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달 만에 10kg을 감량한 비법,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한 5가지 루틴 등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영상들이다. 영상 속 인플루언서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팁을 제공했고 민수는 여러 가지 시도 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영상에서 시도한 방법들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오히려 그의 신진대사를 방해했고 충분한 준비 없이 따라한 운동법은 작은 부상을 야기하기도 했다. 걱정스러워진 민수는 이 문제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상담해보기로 했다. 그는 건강관리 전문가인 김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박사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튜브의 많은 정보 중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일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강조합니다. 과도하게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각 개인의 몸 상태와 조건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라며 조언을 이어갔다. 김 박사는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라면 자신에게 맞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민수는 유튜브에서의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잘 맞는 건강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며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수는 타인에게도 유튜브 영상의 정보는 과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검증된 정보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 관리를 위한 현명한 방법임을 조언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한 마을에 다양한 음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대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를 통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마을 광장에는 음료수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각 음료수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서로 자랑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무대에 오른 이는 물을 대표하는 아리라는 소년이었다. 그는 물의 맑고 투명한 에너지를 이용해 마을에 깨끗한 수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물은 몸의 70%를 이루며 소화를 돕고 체온을 조절하며 독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다음은 초콜릿 밀크를 대표하는 미아였다. 미아는 초콜릿 밀크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처럼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가 무대에 서자 아이들은 저마다 초콜릿 밀크를 외치며 손을 뻗었다. 초콜릿 밀크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간혹 칼슘과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아는 음료의 설탕 함량이 높아거나 섭취는 적절치 않음을 조심스레 강조했다. 커피를 대표하는 지오라는 한 청년은 바쁜 현대인들의 친구로 불렸다. 그는 커피의 카페인 덕분에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고 정신을 맑게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오는 가끔씩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은 녹차를 즐겨 마시는 윤희 할머니였다. 그녀는 녹차의 항산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녹차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윤희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녹차가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가볍게 각성시키는 음료라고 권장했다. 탄산음료의 남작이라고 불리는 석진은 셔츠에 콜라가 그려진 옷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탄산음료의 시원한 청량감을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진은 고칼로리와 당분 함량에 대해 경고하며 탄산음료는 가끔씩 즐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과즙음료, 스포츠 음료 등 다양한 음료의 대표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모두 한 목소리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음료수 섭취가 건강에 가장 좋다고 말이다. 큼직한 축제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주의할 점을 인지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음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한 이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하루가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적절한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서울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한적한 동네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리프레시는 윤슬이 일렁이는 수면처럼 조용히 문을 연다. 이 카페는 그날의 시작을 디톡스 음료로 신선하게 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입소문난 곳이다. 매일 아침 6시, 리프레시의 주인인 수연은 가장 신선한 재료를 손수 준비한다. 수연은 이를 위해 근처 시장에서 유기농 과일과 채소들을 구입한다. 고요히 잠자고 있는 가게에서 그녀는 음악을 낮게 틀어놓고 과일과 채소를 직접 손질하는데,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명상의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레시피를 떠올리는 창의의 시간이기도 하다. 오늘 같은 경우 수연은 집에서 직접 기른 바질 한 줌과 레몬 2개, 싱싱한 오이 1개, 당근 하나, 그리고 생강 한 조각을 준비했다. 그녀는 매일의 디톡스 음료가 단순한 해독을 넘어서 그날 하루 고객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맛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하고자 늘 콘텐츠를 바꾸고 이야기를 덧붙인다. 그녀가 오늘 고객들에게 제공할 음료 이야기는 자연의 균형을 되찾다 라는 테마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특히 바쁜 도시 생활에서 쉽게 피로가 누적된 몸과 마음을 자연의 힘으로 다시 채워가는 과정을 상상하며 블렌더를 돌렸다. 오이의 시원함과 레몬의 향긋한 산미, 그리고 생강의 알싸한 느낌은 입속에서 그 하루의 필요 에너지를 깨우기에 충분했다.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리란 것을 감지한 그녀는 음료를 큰 유리병에 담고 손으로 직접 작성한 작은 레시피 카드를 음료병 목 부분에 묶어두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 단골 손님들에게 오늘의 디톡스 음료에 담긴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주었다. 손님 중에는 매일 아침 이 음료를 즐기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싶다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이 음료 덕분에 피로 회복이 빠른 것이 느껴져 건강이 좋아졌다고, 다른 이는 매일 아침 디톡스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작은 축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며 스토리와 맛을 함께 담은 수연의 디톡스 음료는 단순히 몸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 마음속에도 맑은 에너지를 불어넣게 되었고, 그녀의 카페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넘쳐 흐르는 장소로 기억되었다.